X라인으로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중심선입니다. 옵셋 70mm, 옵셋 120mm, 옵셋 55mm. 평면을 기준으로 모델링 하시면, 아니 옵셋 하시면 돼요. 평면 기준입니다. 자, 조인.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100mm, 돌출한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한 다음 얘를 복사합니다. 카피. 자, 이렇게. 그러면 윗면에 하나, 아랫면에 하나. 자, 이렇게 모습이 잡힙니다. 옵셋 77mm 여긴 거죠. 라인을 그어 놓으면 조금 더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면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77mm 되는 부분에 이렇게 이 중심에서 77mm 되는 지점에 이렇게 사각형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눌러주고 원점입니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각 방향별로 이렇게 한 번씩 전부 다 실행합니다. 총 4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작업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번 다 하고 나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요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원래는 UCS를 여기 면에다 맞춰야 돼요. 여기 면에다 맞추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UCS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제가 2가지 방법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2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UCS를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옵셋 10mm, 옵셋 30mm, 자, 로테이트, 자, 24도, 로테이트, 인터섹트 마이너스 24도, 필렛, 그 다음 조인,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 돌출하기,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UCS 안 바꾸고, 자, 여기다가 X라인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원점, 자, 이렇게 옵셋 10mm, 옵셋 30mm. 자,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로테이트, 자 24도, 자, 마이너스 24도. 자 트림으로, 자 필렛, 조인할 건 요렇게 3개 삼각형입니다. 나머진 조인하실 필요 없고 요렇게 2개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바닥선이에요. 여기 이 선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이 각각 요 점, 이 점 이렇게 맞춰도 되고, 또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방향은 상관없어요. 자, 얼라인 다 같이 선택하고 엔터. 퍼스트 포인트가 여기, 세컨드 포인트가 여기, 서드 포인트가 여기. 그러면 해당 자리에 이렇게 그냥 가서 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딱 했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도 돼요.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얼라인,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그러면 위치 맞추는 거 보이시나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점 3개가 위치만 딱 맞으면 돼요. 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서브트랙트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죠. UCS를 이용해서 면을 맞추고 돌출하기, 얼라인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출하기. 자, 그럼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얘를 할 건데, 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명령어를 몇 개 더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하나씩 그려보시죠.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하나씩 해보죠. 자, 돌출하는데 여기에 보면 테이퍼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퍼라는 게 기울기란 뜻이에요.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돌출할 때 이렇게 곧장 올라가잖아요. 테이퍼를 주게 되면 이렇게 각이 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거나 혹은 이렇게 커지거나, 이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 앵글을 예를 들어서 5도를 줘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면서 자,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역시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테이퍼 앵글 마이너스 5도, 그러면 거꾸로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테이퍼 앵글 5도, 다시 한번 테이퍼 앵글 5도, 아니 마이너스 5도.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크기에서 줄어들었죠. 원래 크기에서 커져 버렸죠. 그죠? 요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원래 이건 기계 쪽 용어예요. 기계 쪽에서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게 가공하는 걸 테이퍼 가공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계 쪽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 각도는요, 이렇게 각도가 아니고 요거 한쪽 각도입니다. 요 각도가 5도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평면상에서 제가 이렇게 그렸고 조인했습니다. 조인해 보시죠. 이번에 UCS를 바꿀 건데 우리가 UCS를 쓸 때 어떻게 썼나요? UCS를 바꿀 때 세 점을 썼죠. 그죠? 자, UCS 보시면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UCS도 세 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점, 그 다음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폴라 트래킹이 안 되면 얘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자,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죠. 조그맣게.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익스트루드. 자, 그러면 돌출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 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입니다. 자, 패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패스는 P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델링이 됩니다. 패스는 XY면에서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패스 자체가 XZ면 또는 YZ면에만 있어야 돼요. XY면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패스가 XYZ를 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유니언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보죠. UCS도 원래대로 돌리시고요. 플랜 자, 렉탱글 400, 280이죠. 자, 분해하고요. 옵셋 100mm. 자, 필렛 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얘가 중심선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조인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조인하는데 얘 복사해서 한쪽에다 하나 더 복사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경로가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UCS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죠. 원점 X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Y방향. 아주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반원이 그려집니다. 자, 그려보시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하면 안 되죠. 얘하고 두 개를 P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근데 3D로 만드는 방법이 폴리선도 3D가, 그러니까 솔리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전도 솔리드가 되고요. 스플라인도 솔리드가 됩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해요. 면 처리라든지 선 처리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자, 얘를 조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피. 자, 먼저 리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조인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뭐로 만들어져요?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인하면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져요. P-에디트 라인 선택하고 엔터, 조인 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P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 원이 더 많죠. 그죠? 이 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P라인이 아니고 폴리라인이 아니고 스플라인, 즉 곡선으로 인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P에디트에 조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반원 형태의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정체가 이거였어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안 잡히네요. 얘는 미드 포인트가 여기 잡히네요. 엄한데 잡히네요. 얘는 아예 미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군요.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 그 다음 다시 조인, 그 다음 카피, 아니 무브, 미드 포인트. 자, 얘는 스플라인입니다.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패스. 자, 얘는 리전입니다. 패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P라인일 때, 스플라인일 때, 리전일 때. 여기 중간에 선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스플라인은 선이 안 지나가요. 이런 약간의 모습 차이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3D로 놓고 보면은 별반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모습 차이는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제 UCS를, 아니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하나 또 그려보죠. 사각형을 그리는데 어떤 사각형이냐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에요. 아래에서 60mm랍니다. 자, 반지름은 100mm인데 아래에서 60mm 올리래요. 그러면 높이는 40mm가 됩니다. 폭은 80이고요. 그러니까 자, 렉탱글 골뱅이 80,40. 자, 이동을 하는데 여기 미드 포인트가 이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를 이동하는데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 다음 패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UCS를 원래대로 해놓고요. X라인을 그릴 건데 X라인 앵글 30도, 얘를 어디다 주냐면 바로 여기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찾아보시죠. 자, 옵셋 100mm, 다시 한번 120mm.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지웁니다. 적당히 라인을 그리시고, 자, 트림으로 또는 필렛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사각형은 바닥에서 30mm가 올라갑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바닥에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죠? 얘가 Z방향으로 30mm 올라가요. 이동하기, 골뱅이 0,2
0,30 이거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Z방향으로 선 그리기. 그러면 이렇게 Z방향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출하기 100mm만 그리고 빼면 됩니다. 서브트랙트로 빼면 돼요.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얘는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구슬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명령어가 달라집니다.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레볼브입니다. 여기 레볼브.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레볼브입니다. 회전하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걸 레볼브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제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중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크, 그 다음 조인, 조인, 옵셋, 여기도 옵셋. 자, 트림. 당연히 여기 막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여기 끊고요. 자, 여기도 닫았습니다. 여기도 닫았습니다. 자, 조인.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얘를 회전시킬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킬 거예요. 자, 자, 3D로 먼저 보고 레볼브 이 도형이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엑시스 스타트 포인트 디파인 엑시스, 즉 기준축의 시작점을 눌러주세요. 여기. 그랬더니 축의 끝점을 눌러달랍니다. 여기. 형상이 어떻게 되나요? 회전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값이 각도입니다. 몇 도 회전할 거냐. 회전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 엔터.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이컵이 만들어졌군요. 근데 얘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를 제대로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대로 모델링 하려면 X, Y 이렇게 돌려야 돼. 근데 가만히 보시죠. 여기는 Y축이 이렇게 90도 돌아가면 되죠. 엄지손가락 이 축의 방향, 그 다음에 손이 감기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로테이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보니까 90도 회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UCS 그럼 여기 보면 XYZ 보이시죠? X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X축을 기준으로 90도, 그러면 금방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UCS. 자, Y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자, 언두. 자, 라인 0,0에서 적당히 선을 그리고, 자, 플랜 평면 보기죠. 다시 얘가 중심선, 그 다음 자, 라인
25mm. 생각보다 크네요. 쭉쭉쭉. 그 다음 옵셋 70mm. 옵셋 35mm. 선 연장하고요. 그러면 라인이 이런 모습으로 되는군요. 대략 요 정도 사이즈. 옵셋 5mm. 선 연장하고요. 자, 아크 이렇게 되면 반지름 한 2mm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잡힐 거고요. 옵셋 2mm, 2mm, 네. 서클 2포인트. 그 다음 조금만 끊어주죠. 트림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옵셋 0.5mm. 선 연장하고요. 아까처럼 그리는 거죠. 근데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번엔 비례도 크기도 다 생각하면서 작업합니다. 자, 라인. 그 다음 조인. 자, 레볼브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UCS 원래대로 놓고 다시 보시면 자, 제대로 된 컷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UCS를 바꾸어 놓고 작업을 해야만 온전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보시죠. 자, UCS X축으로 90도. 제가 이렇게 UCS를 90도 세웠습니다. 라인 0,0에서 100mm 올렸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70이니까 여기서 반지름 70을 그립니다. 근데 반원이에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역시 조인. 네, 그럼 P라인으로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그려보시죠.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끝점, 끝점. 그 다음에 360도. 자, UCS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이렇게 반구 형태의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탑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관통됐죠. 자, 렉탱글. 길이는 140. 네. 그리고 폭은 50입니다. 이동하기. 여기 미드 포인트가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돌출 높이가, 자,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다시 평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6mm가 갑니다. 라인 센터 옵셋 36mm, 다시 라인 옵셋 10mm,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필렛 라인 선 적당히, 자, 필렛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바닥에 이만큼이 잘린 겁니다. 조인 돌출하기, 자, 70mm 서브 트랙트로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플랫.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끝선이 있죠. 요 끝선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여기 끝선이에요. 여기 끝선에서 그려 나가고, 그 다음 54mm입니다. 옵셋 54mm. 끝선들을 다 연결하시면 돼요. 조인, 피에디트, 클로즈, 이렇게 Z 방향으로 20mm 올라갑니다. 골뱅이 0,0,20, 그 다음 돌출하기 20, 그 다음에 서브 트랙트로 뺍니다. 익스트루드 20, 서브 트랙트,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전체가 180, 130이네요. 그 다음 돌출하기 80mm네요. 자, 이렇게 그려보실까요? 이쪽이 80, 이쪽이 60입니다. 아니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라인을 긋고요. 옵셋 27mm, 그 다음에 58mm. 여기서 이렇게가 118도래요. 얘가 90도잖아요. 28도입니다. 로테이트 마이너스 28도. 자, 다시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필렛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사각형이 남겠죠, 그죠? 조인. 자, 요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요 사각형입니다. 돌출을 하면 되겠죠. 돌출을 하고 서브 트랙트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서브 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이게 이제 기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쪽으로 80, 이쪽으로 60입니다. 챔퍼 쓰시면 돼요. 챔퍼.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쪽 모서리인지 이쪽 면인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지금 나오는 게 넥스트 OK, 바로 이 얘기가, 넥스트 OK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모서리를 선택했잖아요. 이 면과 관련된 챔퍼인지 이 면과 관련된 챔퍼인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오케이. 자, 이때
챔퍼 디스턴스 80 엔터, 60 엔터. 자,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모서리 물어봐요. 다른 모서리 없으니까 엔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챔퍼. 자, 오케이. 80 엔터, 60 엔터. 모서리 선택하고 엔터. 모서리 나오죠? 선택한 면이 기준인 겁니다. 다시 볼까요? 챔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여기면 선택했죠. 여기가 첫 번째 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니까 여긴 60이죠. 여기가 60 엔터, 80 클릭하면 이쪽으로 60, 이쪽으로 80 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챔퍼, 넥스트, 여기를 눌렀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80. 자, 오케이. 80 엔터, 6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 모서리죠.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죠. 자, 챔퍼, 넥스트. 자, 여기가 26입니다. 26, 47. 26 엔터, 47 엔터. 여기 모서리 클릭. 한 번 더요. 챔퍼. 오케이. 45 엔터, 15 엔터. 그러면 기본 모서리가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챔퍼를 총 3개 하는 겁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뒤쪽 하나. 총 3개 하시면 금방 돼요. 자, 그 다음에는 UCS를 이 앞쪽으로 옮깁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바로 여기에 원이 있는 거죠. 자, 서클을 각각, 라인을 각각 그린 다음에 옵셋 5mm, 반지름, 옵셋 60mm, 네. 서클, 반지름 6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 이 뒤에 부분이 위치가 달라지죠. 35mm. 이렇게 생겼군요. 트림에서 지우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중심이니까 그냥 꺼도 되겠고, 일단 냅둬보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옵셋 11mm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 옵셋 15mm,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트림을 끊고 조인하고, 필렛이죠. 트림을 끊고 필렛하고 얘네들을 전부 조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근데 쭉 끝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자, UCS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평면으로 보면 여기까지, 요 라인까지. 충분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충분히 안으로 들어가야 유니언 할 수 있습니다. 유니언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자, 유니언까지 해보시죠. 자, 나머지 필렛.
그리고 전체 조인. 바닥에 있네요. 돌출 높이가 40mm입니다. 익스트루드 4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여기 구멍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봅시다.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 아니, 페이지 셋업 매니저. A4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PDF A4, 오토데스크 PDF. 자, 얘는 모노크롬. 크기는 ISO 풀 블리드 A4 297-210 레이아웃이고 0,0 1:1이고 랜드스케이프고. 자, 렉탱글 0,0에서 297,210 옵셋 10mm.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게 MV죠. 4개 요 끝에서 끝으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떤 명령을 써야 되냐면 뷰 명령어를 쓸 겁니다. 자, 뷰. 그러면 여긴 탑 뷰죠. 탑 선택하고 세커런트 오케이. 얘는 뷰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선택하고 세커런트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뷰. 얘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선택하고 세커런트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쉐이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 놓겠습니다. 하이드로 SHA 하이드. 이렇게. 얘는 그레이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엔보이 셋업이요. 우리가 여기 스케일 뷰포트 했었죠? 스케일 뷰포트로, 자, 1대 2도면인가요? 아이고, 다시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유니폼 엔터, 1엔터, 2엔터. 자, 그러면 1대 2도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굳이 얼라인 안 해도 돼요. 이거 피트에서 맞춰진 거라 딱 맞아요. 자, 그럼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모델 뷰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프리즈 걸고 전부 다 프리즈 걸어버리면 타이틀, 요 내용은 사라지겠죠. 치수 넣어볼까요? 빨간색에 실선. 자, dim 스타일에서 색상만 초록색으로. 나머지 바꿀 거 없어요. 자, 똑같이 치수 넣으면 됩니다. 꼭지점 클릭하고 여기 센터 클릭하면 중심선이 잡혀요. 이렇게. 마찬가지 센터 오스냅을 찍으면 그냥 이렇게 잡혀요. 자, 컨티뉴 35mm, 자, 11mm. 유일하게 여기서 안 되는 건 이런 각도 치수나 반지름이 제대로 안 먹어요. 이렇게. 얘를 하기 전에 반지름을 먼저 넣어 놓고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유일하게 각도 치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자, 딤 스타일에서 모디파이, 얘는 ISO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자, 모습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컨티뉴. 가운데 지우면 되죠. 레이어가 잘못 들어갔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5라는 숫자를 쭉 이동해서 가운데다가 놔보세요. 미드 포인트에다가 놔보세요. 그러면 금방 바뀔 거고요. 자, 컨티뉴. 여기서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높이가 되겠죠. 지우면 되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27mm.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여기까지가 40mm. 자, 두 개 선택하고, 자, 7mm. 그 다음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딤 스페이스, 컨티뉴. 여기까지네요. 여기 선이 하나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인데, 그죠? 자, 다시 엔드 포인트 잡아주고, 그 다음 컨티뉴. 다시 한번. 어딜까요? 여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네요. 저는 이렇게 쭉 다 넣어봤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이요. 자, VIS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보시면은요, 선택하면 여기 와이어 프레임, 2D 와이어 프레임, 히든, 이렇게 컨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건 2D 와이어 프레임이고, 지금 제가 히든으로 놨습니다. 히든. 뒷선 가리기죠. 여기에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에 여기 눌러 보시면 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히든인데 사실감 있게 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어클루전 엣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클루전 엣지라는 항목을, 이거를 yes로 바꾸면 은선이 보입니다. 이렇게요. 은선 보이기가 돼요. 그것도 히든에서만. 다른 데선 안 되고 히든에서만. 왜냐하면 내가 편집을 어디서 했어요? 히든에서 했기 때문에, 히든 처리되면 이렇게 다 히든 처리되면 이처럼 은선 처리가 돼서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야 끝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아마 이 명령어가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아까와 똑같이 모노크롬, 그 다음에 오토캐드 PDF, 그 다음 풀 블리드 A4, 렉탱글 0,0,
297,210 옵셋 10mm. 자, 얘네들은 테두리 선이죠.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탭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베이스, 프로젝트, 섹션, 디테일, 에디트, 뷰 해서 쭉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될 건 여기 스타일 앤 스탠다드 보이시죠? 여기에 화살표를 누르면 뷰 스탠다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퍼스트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드 앵글로 바꾸셔야 돼요. 퍼스트 앵글이 일각법이에요. 일각법. 제가 삼각법을 쓴다 그랬죠, 그죠? 서드 앵글이 삼각법입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 서드 앵글을 바꾸셔야 돼요.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 나사 표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사 표현법이라 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요 서드 앵글이에요. 서드 앵글. 서드 앵글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베이스가 있죠. 기준이 되는 건데 모델 스페이스에서 기준을 가지고 올 건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져올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인벤터 파일에서 도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모델 스페이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을 그렸죠?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이 끌려 나옵니다. 정면 찍어주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엑시트. 그러면 이렇게 탑, 그 다음에 프론트, 그 다음 대각선, 레프트, 사이드, 자, 여기 바툼, 이렇게 자동으로 쭉 끌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그죠? 얘네는 필요 없어요. 얘네는 삭제. 베이스를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이동돼요. 자동으로 이동.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프로젝티드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 프로젝티드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그냥 끌려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티드, 그 다음에 쭉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방향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에디트 뷰, 네, 그러면 여기에 축척이 이렇게 나와요. 축척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1:2로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에디트 뷰,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뷰. 자, 하나씩 선택하면 여기 스케일이 나와요. 자, 이렇게요. 여기 나와 있죠? 자, 한번 스케일 뷰를 확인해 보시죠. 에디트 뷰. 그러면 여기에 스케일이 나옵니다. 여기 엣지 비저빌리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체 잘라서 보는 단면, 반단면, 계단 단면, 각도로 되어 있는 단면, 이런 식으로 단면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셋 단면을 쓰게 되면 선택하고
자, 이렇게 방향을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단면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상세라는 건 내가 잘 몰라요. 너무 조금해서 안 보여요. 이럴 때 상세를 쓰는 겁니다.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을 쓸 건지 사각형을 쓸 건지. 자, 이만큼 제가 사각형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식별자는 B로 쓰기로 했고, 네, 1대1이네요. 1대4. 네. 그러면 요 부분이 상세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프레스 앤 풀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솔리드 에디트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솔리드 에디트 한 다음에 보시면 면을 선택할 건지 모서리 선택할 건지 혹은 몸체를 선택할 건지, 예를 들어서 면을 선택했습니다. 면 돌출을 다시 할 건지 면을 움직일 건지 회전할 건지. 자, 여기서 돌출을 해볼까요? 면 선택하고 그 다음 돌출 높이 지정하면 다시 돌출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솔리드 에디트가 이런 명령어입니다.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뭐 엣지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자, 모서리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솔리드 에디트입니다. CAT 1급을 시험을 보시려면 솔리드 에디트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틀린 도형을 줘요. 틀린 도형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수정해서 다시 원래대로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정한 포인트 3개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리고 정답을 내는 것, 그게 CAT 1급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주는데 잘못된 도형을 줍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에디터로 다시 수정하고 그래야 A, B, C 세 점이 일치가 되거든요. 솔리드 에디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하시면 돼요. CAD 3D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프레스 앤 풀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그대로 면을 돌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면 선택한 다음에 그냥 돌출시키면 돼요. 프레스 앤 풀 선택하고 누르는 거죠. 선택하고 당기는 겁니다. 이 프레스 앤 풀이 스케치업에 있어요. 스케치업에 이와 같이 똑같이 사용합니다. 프레스 앤 풀은 한번 해보세요.